북러 간의 경제적인 밀착까지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형마트에요. 북한산 식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뭡니까? 실제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한 대형마트에는 북한산 사과가 킬로그램당 169루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대충 한 3,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키로에? 밑에 이제 원산지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장액 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또 경제 밀착을 보여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잼, 맥주, 아코디언. 북한의 이제 북한의 여러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 지식 이 재산권 관련된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아직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제 러시아산 여러 가지 뭐 제조품들이랄지 가공품들을 러시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 조치들을 러시아가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북한 잼, 북한 맥주, 북한 아코디언을 러시아에서 안 살 것 얼마나 많이 같아요. 사겠습니까? 안 살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북한이 워낙 폐쇄된 체제이고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북한산을 이렇게 수입하는 게 이게 대북 제재 위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원래 북한의 농수산물도 수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재 쭉 놓고 보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이 수출 품목에서 한 95% 정도를 다 금지 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걸 수입했다. 이거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이때 2017년에 2397호랑 뭐 이런 대북 제재 5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러시아가 솔선수범이 돼서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다 이걸 위반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무슨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의 경제적 협력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두 나라의 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사이즈,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작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뭐 생산하는 생산품들 자체가 양이 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렇게 돌파구를 여니까 파열구를 낼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2008년에 조지아 침공한 이후에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 한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어렵게 세워놓은 전쟁하면 안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이 규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규칙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규범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회원국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유엔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그것을 지금 러시아가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사과를 하나 수입한 거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것을 넓게 봤을 때는 유엔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경제 봉쇄에서 빠져나갈 만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 저렇게 하네? 유엔에 힘이 없네? 너도 나도 북한과 거래를 틀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력 수급부터 시작해서 하자고 맘먹으면. 지금 보면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사실상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제재를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협력이 단순히 경제 협력이 아니라 이제 군사 협력 부분으로 보다 더 심화될 것이 국제사회의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시 행정부 때 악의 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공격의 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4개 국가가 공격의 축이다. 이 공격의 축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불안정, 국제사회 불안정을 만드는데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 국가들 간에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무기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지금 아까 사과 부분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졌지만 실질적인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 군사적인 협력 부분에서 나중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단합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 동네 외톨이였던 북한이 이 힘 좋은 형님이 뒤에 뒷배를 쓰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드러낸 김여정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김여정의 성명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한국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조한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 역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국 정부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 러시아와의 어떤 밀착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이제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드라마틱하게 도모했던 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뻘쭘한 김여정의 입장이 나온 거죠.